안녕하세요. JD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와 함께 따면 좋을 자격증 심화 2편 법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격증 관련돼서 많이 좋아라 하셨고 세무사 편도 많이들 보셨는데요. 오늘 한번 법무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도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거 외에도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거고 이거를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 자격증과 법무사 자격증 함께 하면 좋을 이유. 첫 번째는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진 업무 범위가 법무사의 경우는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등기 업무가 주 업무가 될 텐데요. 행정사의 경우는 행정기관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작성 대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행정사의 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단 타법상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타법 중에 대표적인 게 법무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는 서류나 검찰에 들어가는 서류 등의 작성은 행정사가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법무사의 경우는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이런 부분들의 작성은 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두 자격증을 함께 갖고 있게 되면은 입법을 제외한 행정과 사법의 거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송에서 소송 대리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업무 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무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과 업무를 잘한 다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원스톱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스톱 업무 처리라고 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비영리 법인 허가받는 과정은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법무사는 이 부분에 관여할 수가 없죠. 그러면 허가 받아온 그 법인에 대해서 등기 업무를 이제 법무사가 해줄 수가 있는데 반대로 행정사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분들을 데리고 법인 허가까지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업무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근데 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증 모두 갖고 있다면 비영리 법인 설립 업무에서 모든 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음주운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의 경우는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반성문 탄원서 작성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까지 할 수가 있는데 법무사는 반대로 소송까지 할 수가 있죠. 대리를 못할 뿐 소송 서류나 이런 거 작성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업역이 나뉘어지면서 못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요한 능력이 유사합니다. 세무사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법무사의 경우는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 필요할 텐데 행정사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문서를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인허가나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법무사 편을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사실 이런 시너지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단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법무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행정사를 딸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물음표가 던져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무사 자격증을 딴다? 이것도 좀 물음표가 많이 던져집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극악의 시험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사 같은 경우는 1년에 130명만 뽑고 시험 과목도 14과목인가요? 굉장히 많은 시험 과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 기간도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 상당히 깁니다. 근데 행정사가 이 법무사를 따려고 했을 때 그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법무사 입장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딴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또 설명을 할 텐데 법무사가 하는 업무랑 유사한 행정사의 업무 같은 경우는 법무사의 단가가 행정사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한다. 그러면 법무사, 행정사 블로그 따로 만들어서 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행정사로 온 손님한테 법무사 비용을 받기도 좀 애매하고 반대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법무사로 올 손님이었으면 법무사 비용 받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따지면 행정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단골이 좀 적은 업종에 해당됩니다. 법무사의 경우도 단골보다는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분들이 주로 찾아가는 서비스고 이게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도 단골이 적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을 한다, 학교폭력을 한다 하면은 그나마 좀 단골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음주운전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도 상당히 길죠. 음주운전 한 번 했던 사람이 그 다음 음주운전을 하려면 사실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면허를 취득했다,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한 번 학교폭력을 했던 아이가 또 학교폭력을 한다?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그 외에도 따지고 보면 두 자격증을 같이 따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많아서 이 영상을 준비할 때 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단점 세 번째로는 단가가 안 맞습니다. 즉 유사한 업무의 경우는 법무사, 행정사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구제다라고 한다면 법무사의 경우는 대략 200에서 300 정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는 500 정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행정사 같은 경우는 약 1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랑 행정사의 영업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법무사 블로그 그리고 행정사 블로그를 따로 분리를 해서 법무사 블로그대로 홍보를 하고 행정사 블로그대로 홍보를 할 텐데 행정사 블로그에서 뭐 예를 들어 음주운전 고객이 왔다라고 했을 때 행정사 단가를 받기가 참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분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즉 법무사가 단가가 더 높은 상황 하에서 이 행정사 업무를 수임할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즉 업무 분야가 겹치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결국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인허가 분야나 뭐 이런 쪽 분야가 법무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행정사 분야일 텐데 앞선 영상에서 알아봤던 세무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사는 기업과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행정사 자격증을 따면서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무사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새로 인허가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배우는 과정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행정사 자격증과 법무사 자격증 이게 행정사 입장에서 법무사 자격증을 따면 보면 업그레이드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로 법무사 입장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따게 될 경우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영상을 준비하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아무래도 좀 적은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두 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갖고서 행정사의 새로운 업무도 개척을 하고 법무사의 이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같이 얻어간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D 행정사였습니다.